안녕하세요. 오토코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PT로 자격증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격증이라는 게 저는 여기 밑에서 이제 정보보안 기사를 예시로 들 거거든요. GPT로 자격증 시험 문제를 푸는데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자격증 문제를 풀 때 그 자격증 시험 문제집을 구매를 해서 그래서 뭐 기출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일반 문제집이 될 수 있고 그 문제집을 뭐 답과 해설을 보면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사용 라이브러리 이제 라이브러리라기보다는 챗GPT의 일종 이제 빙 GPT를 이용해 가지고 빙 GPT죠. 빙 GPT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챗GPT가 나오면서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정말 좋은 학습 도구로 나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겠지만 자격증 시험 문제를 문제만 알고 있으면 답은 어떻게든 챗GPT를 통해 가지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하거든요. 이번 시간 너무너무 간단한 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복붙만 해서 답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참고해 가지고 공부만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서 프롬프트를 좀 몇 개 넣어주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차곡차곡 공부를 해보는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챗GPT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물론 챗GPT나 뭐 빙 GPT, 뭐 모든 GPT가 할루시네이션을 없는 거는 보장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굉장히 좋은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바로 제가 공부했던 방식 플러스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제가 빙을 열어놨거든요. 빙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나 빙 GPT를 안 써보신 분들은 여기서 우측 상단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는 표시가 있거든요. 이 빙을 클릭을 하면은 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큰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이 빙에서 이 화면을 조금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멀리 이제 좀 이렇게 넓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대화 스타일에 대한 선택을 하는 건데 보다 창의적인, 보다 균형 있는, 보다 정밀한 이거는 여러분들이 GPT가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른 이 옵션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은 이제 GPT에서는 템퍼러처라고 부르는데 이 템퍼러처 값을 지정을 해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뭐 온도라는 표현이라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한 정확도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쓸 겁니다. 보다 정밀한 즉 시험 문제는 아무래도 가장 정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정밀한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이제 볼 건데요. 제가 GPT를 지금 시험 문제를 보기 위해서 제가 정보보안 기사가 열려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이제 뭐 CBT로 하는 기출문제인데 이게 시스템 보안, 16년 4월 2일에 있는 시스템 보안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 우선 우리가 여기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몇 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선 뭐가 있을까요? MS로 따졌을 때 윈도우즈 OS에서 어드민이라는 공유 자원의 공유를 제거하는 명령으로 옳은 것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옳은 것 찾는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것 찾는 거 풀어보는데 뭐 넷쉐어에 뭐 일단은 어드민이라는 이 관리자에 대한 이거 공유 폴더를 제거하는 거는 넷쉐어에 이거 2번일 거예요. 정답을 체크하면 정답이 2번이죠. 자, 이거를 한번 그대로 한번 문제를 가져와서 제가 복사한 다음에 빙을 열어가지고 빙에다가 한번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고 엔터만 누르면 여기서 지금 이 문제 자체를 빙 GPT가 인식을 할 거예요. 그죠? 검색해서 답변을 하겠죠? 그럼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조금 걸리네요. 2번인데 한글로 대답을 해줘. 해가지고 제가 한글로
답변을 하는데 이게 가끔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 액세스 할 수 없다고 나오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대신 내외에서 응답하는 거에서 정답은 2번이라는 옵션을 했고 정답이 그대로 맞는 걸 확인을 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정답을 맞췄어요. 그러면 몇 가지 파일 시스템 점검의 명령어 이것도 한번 볼까요? 틀렸다고 나오네. 이거는 이제 fsck죠. 이거를 한번 제가 복사해 가지고 또 붙여 넣어 볼게요. 붙여 넣어서 실행을 하면 이거는 이제 정답이 맞는 거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 정답이 맞는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fsck라는 게 나오죠. The command used to check the file system is fsck.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나머지 보기에 대해 설명도 해줘.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나머지 보기는 질문을 했을 때 이것저것 이제 다 물어보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한글로 나오지 않기는 한데 이게 한글로 지금 나오지 않고 영어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왔다면 한글로 번역해줘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알려줘. 번역해줘 라고 물어보면 이제 한글로 번역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대신 웹에서 응답. 계속 이러긴 하네요. 좀 계속 이러긴 하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이걸로 한번 열어볼게요. 근데 지금 쭉쭉 나오죠. 이 리눅스 명령에서 디렉토리 파일의 디렉토리급 소유권을 변경한다 그러고 마운트도 어떠한 파일 디스크에 대한 마운트, 즉 파일 시스템에 대한 마운트 한다는 부분으로 나오고 이건 아까 파일 시스템 검사 복구하는 거 얘기했고 이거는 디스크 프리의 약자로 뭐 리눅스에서는 이제 디스크의 가용 공간에 대한 명령어로 많이 쓰이죠. df-h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도 가능한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한번 또 몇 가지 한번 또 볼까요? 이건 맞출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다. 자, 브루투스 포스 공격, 이제 무차별 대입 공격이죠. 딕션 어택과의 상관관계에서 이게 이제 윈루크라는 걸로 나오네요. 해설 자체를 보면은 이거는 뭐 윈도우 운영체 취약점 이용한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공격이라고 하는데 반면에 브루투스 포스 공격은 뭐 암호해독 기술로 각각 모든 가능한 조합을 시도해서 사전에 저장된 뭐 단어 목록을 이용하여 암호를 찾아내는 공격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브루투스 포스 공격은 제가 이거 코딩 관련해 가지고 암호 무조건 풀이하는 방법으로도 한번 제가 지난 파이썬 강의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거 빙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도 한번 맞출 수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하면 존더리퍼는 블루투스 공격에서 굉장히 유명한 툴이긴 하죠. 지금 이게 하면 이거 맞추네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It's the most distant from Bluetooth force. 뭐 제일 먼 공격이라고 하죠. Remote denial of service attack. 도스 공격,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나온다고 하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웬만한 게 지금 조금 까다롭게 문제를 풀 만한 게 뭐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쭉쭉 내려보고 위에 걸 한번 해볼게요. 아까 브로드캐스트에 대한 게 있었죠. 자, 여기서 뭔지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정답은 여기는 뭐 1인 2입니다. 뭐 일단은 뭐 모두 2인 주소를 하면 이거 자체가 제가 한번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빙에 물어볼게요.
이제 처음부터 한글로 나올 수 있게 프롬프트에서 풀어줘, 한글로 대답해줘 라고 제가 명령을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했을 때 정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34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호스트 피드 값이 모두 1인 주소를 말하면 이러한 값을 갖는 IP 주소는 일반 호스트에 설정한 널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와, 근데 이 문제 자체에 대한 이런 IT 위키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즉, 뭐 내가 이제 여기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되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곳도 직접 IT 위키를 통해 가지고 찾아가네요. 이제 이거 자체가 사이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러한 이 레퍼러에 대한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으로 정보를 이제 알려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떠 있는 게 이거를 하는 이유는 사실상 챗GPT와 같은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효과, 마치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요즘 대다수의 이제 챗GPT, GPT 시스템에서 이게 이제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신뢰도 있는 정보를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 즉 기업 환경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테이션에 대한 기능도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차 말씀을 드렸고, 네, 이 정도로 일단은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요. 뭐 끝내기 전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이것저것 있는데 뭐 문제를 근데 제가 이제 GPT를 쓰면서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이런 추론성 문제에 대한 어떠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것들도 쉽게 문제를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제가 지금 빙 GPT를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사실 빙 자체는 GPT 4.0 기반의 이제 굉장히 이런 문제풀이에 특화되어 있는 GPT라 보면 돼요. 사실상 요약이나 번역이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GPT 3.5랑 4.0에 대해서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제 문제풀이 능력은 뭐 보셨을 거예요. 미국 시험의 SAT나 아니면 변호사 시험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풀이를 했을 때 상위 랭커에 들 정도로 GPT 4.0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고 익히 정보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문제풀이는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제가 빙 GPT를 이용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법적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먼저 볼게요. 자,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서 47조 정보보호관리책 인증제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뭐 인증심에서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보안 입장에서는. 자,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거를 과연 문제를 풀 수 있을지. 한번 빙에 물어보겠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줘. 한글로 대답해줘. 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법령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과연 맞출까요? 4번 맞추네요. 바로 맞춥니다. 생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하나만. 이게 맞추니까 너무 신기해서 자, 이거 정답을 보면 4번이거든요. 이 굉장히 좀 그럴싸해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으나 4번의 발급을 요구할 수 없다. 4번의 발급을 요구할 수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내용 자체를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이제 빙 GPT한테 물어볼게요. 이거는 사실상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이거는 시험 문제를 조금 몇 번 풀어본, 그리고 시험을 좀 보신 분들은 약간 아닌 게 이게 감이 오거든요. 느낌이. 이건 좀 극단적으로 나오는 보기에 대한 문제들은 왠지 이게 정답일 것 같고, 이게 사실상 정답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는 4번의 발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그럴싸합니다. 이걸 한번 제가 복사해서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아래 문제를 풀어줘. 한글로
대답해줘 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은 어떻게 하는지. 개인정보법 이제 개보법에서 이제 나오는 거는 문제 4번이죠. 와, 자, 이 내용인데 각각의 한번 문제 일단 정답을 맞췄습니다. 설명해줘.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줘. 한글로 대답해줘라고 제가 프롬프트를 연달아서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이 프롬프트에 대한 질문을 연쇄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거 같이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걸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GPT의 조금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질문 자체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계속 메모리로 지금 누적을 하고 있어요. 그 메모리를 누적한 거에 대해서 각각의 보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 보기는 맨 위에서 누적된 메모리가 하나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제가 질문을 계속 여러 개를 했죠. 질문 하나 했고 브로드캐스트 질문 하나 했고 법령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 지금 질문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게 메모리 구조로 이제 쭉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위에서 각각의 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는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순서대로 따졌을 때 이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보기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내가 이렇게 좀 질문을 좀 애매하게 프롬프트로 애매하게 던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바로 윗질문 이거를 그냥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서 이 각각의 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질문을 하면 훨씬 더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죠. 쉽게 설명해줘. 자,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이렇게 물어보면 각각 보여서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챗GPT에 많이 익숙해지셨을 건데 GPT에서 이렇게 이 보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같이 보여주면서 뭐 이거를 뭐 이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건 프롬프트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퓨샷이라는 이제 각각의 일부의 예제를 던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추론해서 결과값을 알려달라는 식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프롬프트의 이런 활용 능력은 조금 뭐 제로샷이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제가 나중에 GPT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제로 자격증을 문제로 풀 때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GPT에 물어보고 정답에 대한 보기와 해설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웬만한 시험 문제 그리고 웬만한 문제들은 이렇게 GPT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고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원래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좋은 말씀 남겨주시거나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